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만 특별히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며 심지어 한국을 G7에 넣어달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요청에도 절대 한국을 G7에 넣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며 한국인들의 충격을 준 조 바이든. 이랬던 그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돌변하여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고 한 것인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 엄청난 특혜는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G7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대표들은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7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다. 2030년에 3,500조 원으로 성장하며 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전기차 시장. 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인데, 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했다라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을 G7에 새로 넣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바이든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바이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5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G8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라고 밝히며 한국을 G7에 새로 집어넣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근까지도 한국의 충격적인 발표만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에만 특별히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 전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데요. 백악관은 의회가 전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CNN에 나와서 이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라며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의 국가부도를 선포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국가부도를 선포하는 순간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오는 19일부터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후 호주를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호주 방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끝나는 21일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주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정상외교 취소만큼 큰 결례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항상 을 취급하던 미국이 안 입고 왔던 호주가 결국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언급됐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했던 협상들을 모두 깨버리고 한국에 전부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즉각 항의하며 난리가 났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 측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제대로 열받은 호주가 한국에 준 첫 번째 대박 선물은 바로 자원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금값이 된 리튬, 그리고 미래산업 핵심 원료로 꼽히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니켈까지 미국은 리튬과 니켈 패권을 쥐기 위해 오랫동안 호주와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호주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리튬과 니켈을 몰아주겠다는 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기업 진달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위치한 맥더밋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진달리소스와 미국 맥더밋 점포 리튬 프로젝트 상용화 공동연구 및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 있는 리튬이 모두 한국으로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심지어 미국에 매장된 리튬까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초비상사태죠. 리튬 공급망을 장악해 한국을 압박하려던 바이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리튬 공급망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호주가 미국에 주려 했던 가스전을 한국에 넘기자 미국은 한국에 위험한 투자를 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의 브루스 로버트스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바로사 가스전 금융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자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라 경고했습니다. 이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 티위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에 37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으로 SK그룹의 에너지 회사인 SKENS가 14억 달러를 투자, 지분 37.5%를 보유하며 주요 사업자로 참여 중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가져가려 했던 사업인데 호주는 결정을 바꿔 한국에 주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호주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포스코그룹 회장은 호주 총리를 만나 호주에 52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주 광물을 모두 한국이 싹쓸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앨버니즈 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사업과 투자 계획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포스코그룹의 호주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내년 계획하고 있는 방한 때 포스코도 방문하겠다. 호주 기업과 포스코홀딩스가 합작한 리튬 생산 공장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도 꼭 가보고 싶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포스코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 호주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광석을 가공한 원료인 HBR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환원철을 조개탑 모양으로 성형한 가공품입니다. 나아가 포스코 고유의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를 적용해 철강 반제품인 슬래브 생산까지 그린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는 암모니아로 제조해 세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으로 장난질하는 바이든을 향해 LG에너지솔루션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이 공사를 시작한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경쟁업체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멈춰버리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스텔란티스의 경쟁사인 독일 폭스바겐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13조 5,702억 원으로 LG에 주는 보조금보다 훨씬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공장을 짓기로 한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내고 윈저에서 진행 중에 배터리 모듈 공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LG의 이번 결정은 보조금을 두고 장난치는 바이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짓고 있는 수십조 규모의 공장을 한 번에 중단해버리고 한국이나 멕시코, 유럽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